저는 오늘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를 넘어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를 발표할 제로원 AI의 이승우 연구원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이승우이고요. 저는 주로 코더이기도 하지만은 가끔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관심이 많고 고랭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로원 AI에 2019년 6월 인턴을 거친 후 10월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연구원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로원 AI는 캐나다에서 만들어져 현재 캐나다와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처음 하는 일이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은 바퀴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리모컨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며 동일한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했던 AI 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목표는 클릭 한 번에 도커런 명령을 사용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제공해보자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랭을 처음 해보게 되는 기회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몰랐고 gRP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각 서비스에 대해서 REST를 사용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를 고랭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고랭으로 컨테이너를 API를 다루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썬을 사용해서 도커 API를 사용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개발된 에이전트는 각 노드에 배포되어서 실시간으로 노드의 상태와 핑 정보를 확인하여 배포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GPU를 지원하는 데에도 처음에는 NVGPU라고 하는 환경 부스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브로커 API를 사용하게 되면서 되게 손쉽게 멀티 GPU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해당 환경에 프론트엔드를 달고 관리자 설정을 붙인 후 저희가 한화 자산운용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코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당시 갖고 있던 클러스터는 베어미탈이 3대였으나 이후 더 늘어나게 되면서 9대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일일이 리소스 자원을 한 땀 한 땀 관리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찾아보니 그 당시에는 세계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레이터가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쿠버네티스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것도 구글의 흑역사로 남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한번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서 시도해보고 시도해본 경험을 느껴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도해보게 되었고요. 그 시도는 거대한 삽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용해봤던 쿠버네티스는 설치가 반이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도커와 함께 컨테이너티와 크라이오 친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설치를 하면 첫 번째로 쿠브 ADM 이닛을 통해서 마스터 노드를 설정하는데 이제 이후 다른 워커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토큰을 생성해 보기도 했고요. 생성된 토큰을 통해서 이렇게 조인을 해서 클러스터로 만들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고 볶으면서 가끔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고요. 리셋을 몇 번 하며 처음부터 다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다 끝냈는데 이제 배포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서 좀 찾아보니 컨테이너 배포입니다.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친구 하나가 이제 야멜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달고 찾아오게 되었고요. 해당 야멜의
해당 야멜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각 리소스의 API를 선택해서 리소스를 만들고 해당 리소스를 생성하는 명령어인 create 명령어를 사용해 보기도 했었고 이제 apply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apply를 해보기도 하면서 뭔가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몇 가지 종류를 알게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었는데 포트포워딩은 어떻게 할까 해서 찾아보니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부분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 동안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생겨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고 쿠버네티스가 졸업을 하게 되게 되면서 제가 했던 삽질은 다행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도 AI 시스템에서 AI 노드로 옮겨가게 되었고 쿠버네티스 버전의 AI 노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이제 손 담근 이야기이자 발표해 본 이야기이기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제 당시에 저희가 갖고 있던 인스턴스는 9대에서 실습만 해보고 꼭 클라우드에서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때마침 찾아온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2020년 AI 챌린지였습니다. 20개의 인공지능 문제를 선택해서 약 2주간 해결하고 상위 30팀, 32팀에 각 1억 6천만 원씩 총 48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대회였습니다. 해당 대회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어 저희의 제품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200대의 인스턴스를 감당해 본 적이 없었던지라 200대의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약 2주간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일주 정도 추가적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운영 초기에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 두 번의 실시간 패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해당 대회를 통해서 이제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땀을 흘리며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I 시스템을 개발할 당시에는 클라우드를 몰랐었지만 해당 대회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알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gRPC를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gRPC를 사용해보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프로토콜 버퍼라고 하는 IDL 코드를 한번 작성한 후에 해당 프로토콜 버퍼를 변환해서 다른 언어에서 클라이언트와 똑같은 프로토콜 버퍼를 통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편했었고요. 물론 이제 서버도 음, 다른 언어를 통해서 생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치를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나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나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에서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메시지 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치를 사용해서 gRPC를 지원하는 NRPC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해당 서비스의 NRPC를 사용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를 알았으니까 이제 아마존과 구글을 고민하던 중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CSAP, 즉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등의 공공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된 이아스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현재는 10개사에서 지원 중이고요.
저희는 처음에 선택할 때 해당 10개사 중에서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할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기준을 세웠었는데, 첫 번째로 API 지원이 탄탄한 곳이 어딜까를 찾아보니 네이버 클라우드가 눈에 들어왔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일반 사용자와 공공기관 상관없이 약간의 API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음, 공통적인 부분은 굉장히 공식 문서를 통해서 탄탄하게 지원해주고 있고요. 고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에서 SDK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해당 언어에 맞게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선택에 한몫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국내 클라우드 업체 최초로 테라폼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이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 손쉽게 사용해서 구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테라폼 프로바이더 저장소를 GitHub에 운영 중이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참고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목표는 맞지 않아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PI 지원과 더불어 GPU가 지원되는지도 알아보니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엔비디아의 P40과 V100을 지원하고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었는데요. 기존의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관련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네이버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해 보려고 했으나 쿠버네티스 버전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기계학습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현재는 프로젝트인 쿠베플로우는 현재는 쿠버네티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지원되는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확실치 않았고요. 이제 현재 최신 버전은 1.19인데요. 최신 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버전을 내려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1.1, 1.7이라고 하는 버전은 좀 낮은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지원되는 인스턴스는 앞서 앞서 이제 보시듯이 CPU 인텐시브와 그리고 CPU 인스턴스 두 개의 타입만 지원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공공 클라우드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나서는 이제 공짜 점심이란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걸 직접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클릭 한 번으로 클러스터 추가를 해보자라는 부분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 클러스터 추가와 함께 부수적인 부분도 함께 자동화를 해보자 하는 방식으로 가보자 하는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니 좀 커피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SSH 명령을 자동화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추가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자동화를 뭘 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니 두 가지로 좀 압축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필요한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를 조인하는 것과 필요시 파티션 포맷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조사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되었으니까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텐데 SSH 명령을 자동화시키는 방법은 앤서블을 사용하는 방법과 SSH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먼저 SSH 패키지를 사용해보는 방법을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SSH 명령을 날리려면 쉘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겠으나 저희는 프로그래매틱한 방법을 찾아 했기에 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찾아보았고 그리고 EGSSH 프록시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명령을 함수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고요. 함수 호출 후 접속 정보만 알려주면 손쉽게 쉘 명령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되게 편리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명령을 함수화해서 사용해야 되었기 때문에 많은 명령들을 각 함수에 맞게 만들어줘야 했었고, 그에 따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명령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명령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였어야 했었고, 결국에는 코드가 산으로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원했던 건 명령어를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실행하는 것이었는데, 코드가 산으로 가게 되어서 해당 방법은 없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앤서블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앤서블을 사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도를 할 때에는 이제 책은 봤지만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 보고 실제 환경에서 적용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인벤토리와 플레이북만 알면은 되게 손쉽게 태스크를 중심으로 그 명령어를 작성을 하고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북을 실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그 쉘에서는 굉장히 쉽게 자동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음, 그럼 이제 쉘에서 돌려는 봤으니까 자동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 또 생겨서 고민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의 그 음, 프로젝트와 제품을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이제 앤서블 타워 같은 경우에는 레드햇이 만들어서 상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좀 제외하였고요. 그리고 AWX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였고 되게 웹 GUI와 API를 모두 지원하고는 있었지만 되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격이었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라포 같은 경우에는 앤서블 타워와 AWX에 비해서 비교적 가볍고 깔끔하다라는 인상을 가졌는데 문서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API 명세 같은 경우에는 각 잘 작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각 언어에서 호출하려면 SSH에서 겪었던 함수를 모두 만들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세마포도 고려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 해봤지만 마음에 드는 건 없었고 다시 공짜 점심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직접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현해야 할 기능을 생각해 보니 첫 번째로 노드 정보를 인벤토리의 형태로 변환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변환할 때는 네이버 클라우드 API를 사용하면 되게 간편하게 접속 정보와 비밀번호를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 정보를 해당 접속 정보를 제 고랭 스트럭처 등으로 간단히 정의한 후에 고야멜 등을 사용해서 손쉽게 변환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자의 플레이북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필요했었는데요. 보통의 개발자는 버전 관리를 기술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플레이북을 작성해서 깃 푸시를 하게 되면은 웹북을 해당 웹북을 통해서 해당 플레이북을 풀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세마포를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어, 문제 혹은 좀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GitHub가 브랜치를 마스터에서 메인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세마포에서는 메인이 아닌 없는 마스터 브랜치에서 풀을 하면서 에러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를 좀 알게 되어서 브랜치 단위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생성한 인벤토리와 플레이북을 적절하게 실행해 주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쉘 명령을 실행하는 부분은 고랭에서 지원하는 exec 커맨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했었고요. 이제 실행 결과를 적절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앤서블에서 실행했을 때에는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읽히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은 옵션을 주고 실행을 해서 어떠한 태스크가 실행되어서 어떻게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이슨 형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결과를 고랭에서 파싱을 해서 각 호스트별로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능과 함수를 조합해서 만들면 인벤토리를 생성하는 것과 플레이북을 업데이트하는 것, 그리고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것까지 한 큐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울러 이제 설정 단계, 즉 플레이북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 해시코프의 패커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번에 패커 스펙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운영체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스펙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쿠버네티스 버전 이미지를 각 환경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패커를 사용하는 방법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말과 생각으로 해본 부분은 되게 쉬웠는데 말과 생각을 행동, 즉 코드로 옮기는 작업은 어려웠으나 이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제 설정을 자동화하고 설정을 코드화하고 자동화시킬 수 있었다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통해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를 지원하지 않는 클라우드에서도 되게 손쉽게 노드를 추가하고 설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통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에서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다는 좋은 부분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홍익대학교 빅데이터 센터에서 9개의 클러스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이나믹 인스턴스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스케일 업하고 스케일 다운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부분을 통해서 그 저희가 이제 현재 운영 중인 9대의 클러스터에서도 오픈스택과 마스 위에서 저희가 개발한 AIPM, Ansible Inventory Playbook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되게 손쉽게 유지 보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또 하나의 리모컨이 탄생한 거죠. 이제 또 하나의 리모컨이 탄생은 했으나 이제 해당 리모컨을 하나의 리모컨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그 다양한 설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끝내면서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를 환경을 사용해보며 우리만의 리모컨을 만들어 나갈 팀원을 찾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